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선체 인양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오늘은 여야 의원 158명이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이 와중에 배수부 장관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놔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을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 7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위키프레스의 김예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와 방조제 토막 시신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했었는데요. 드디어 토막 시신의 신원이 확인이 됐다고요? 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 수사본부는 7일 오전 수색 중 시신의 양쪽 손과 발을 발견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지문을 채취해서 확인한 결과 시신은 40대 중국 동포인 한모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발견된 양쪽 손과 발은 비닐장갑 2개와 함께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버려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양쪽 손은 지문 채취가 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지 않았고 검은색 비닐봉지가 발견된 곳은 토막 시신 머리가 발견된 지점에서 8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6일 발견된 시신의 머리 부위와 함께 신원 파악 진행에 박차가 가해져 드디어 오늘 오후 신원이 밝혀진 겁니다. 경찰은 이로써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 씨의 남편 소재를 파악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람 머리가 잘려 발견되다니 수습도 맨정신에 힘들 것 같은데 사람을 죽여서 머리를 토막내는 놈은 대체 무슨 정신인가? 요 근래 일어난 몇몇 토막 사건이 대개 조선족이 관련되어 있는데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과 토막살인이면 장기 적출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시신을 토막낼 정도로 잔인하고 두뇌가 있는 자가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손가락 등을 그대로 두고 얼굴까지 멀쩡하게 두었다는 게 이상하다 등 다양한 추측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오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죠. 네. 네. 박전철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 청년회장이 그동안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를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네. 박 후보자는 7일 열린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검찰 수사로 사건의 진상이 모두 규명됐지만 1987년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조직적 사건의 축소와 은폐를 다 밝히지 못한 건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당시 사건의 진상을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하는 등 검사의 본분을 저버리는 처신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박종부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청년회장은 지난 6일 박 후보자가 사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그런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외압을 몰랐다는 것은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제대로 밝히지 못한 거냐 안 한 거지. 송구하면 집에 가라. 궤변 늘어놓지 말고. 당신도 탁 치면 억하고 죽는가? 진짜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로서 대법관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서도 은폐한 거라면 대법관 될 자질이 없는 것이다. 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동교동계가 오늘부터 4.19 재보선 구원 등판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동교동계는 오늘 이희호 여사와 함께 국립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화요 모임에서 당의 재보선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었는데요. 지원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서 좌장인 권 고문은 선거 지원 입장을 재확인하며 일부 반대 기류에 대해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화답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에 권노갑을 비롯한 동교동계의 뿌리를 둔 원로그룹을 멤버로 대거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5일 밤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 후 재보선 지원 원칙의 뜻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져 동교동계 내 조율이 완전히 마무리된 오늘 이후로 구원 등판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네티즌들은 동교동계인지 정치 장사꾼인지 관심 없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기회에 다 제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몸에 고름이 생겼는데 한 몸이라고 방치하다가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치 생명도 끝장이다라는 의견과 호남에 동교동계를 안고 나설 명분을 줘서 총력전을 벌여도 될까 말까다. 문 대표의 포용력과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될 때이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문재인 의원의 그 의원 국회의원 정수를 좀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아마추어적 발상이다. 네. 이렇게요. 네. 조혜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늘리겠다고 얘기한 것을 재미삼아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과 단일화 때 정수를 감축하겠다고 했던 것을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도 문 대표의 발언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아마추어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표는 전날 자신의 의원 정수 발언 파장이 커지자 퍼포먼스로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것이라며 추후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느닷없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발언에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선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가져야 될 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성수 대변인은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고 깊이 있게 논의한 바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문재인은 새누리당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거냐. 네. 참 야당에도 인물 없다. 건달 깡패놈들 숫자 늘려서 패싸움 크게 벌려보자는 얘긴가? 라는 강한 비판의 의견을 보였고요. 문재인은 여태까지 정치를 장난으로 했단 말인가? 기가 찰 노릇이라며 비판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이노근 의원이 우리나라 애국가와 무궁화를 아주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와 국화로 명문화하자. 네. 그래서 이제 국민 의례도 법률로 규정하자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애국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6일 일부 정당과 단체에서 공식 행사 때 국민 의례를 생략하고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논란이 있어 왔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및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 법률안 등 일명 애국 3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 의례나 국가, 국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보도를 접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존경법 제정도 검토하지, 대통령 존경 안 하면 처벌, 욕하면 중형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나라 팔아먹고 애국 안 하는 인간들이 꼭 애국 노래 부릅니다. 북한 이롭게 하는 것들이 종북몰이 하듯이 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당연한 법안이 왜 논란이 되지? 라거나 국민에게 국가의식 고취는 정부의 의무다. 오랜만에 올바른 법안 같은데 라며 찬성 의견을 개진했고 애국은 규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민은 못 살게 굴면서 국가에는 애국하라고? 나라가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등의 반대 입장도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키플러스의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온전히 인양해야 합니다. 인양해서 실종자 모두를 찾는 것은 물론 침몰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2282번님 의견입니다. 세금으로 인양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청해진 해운의 모든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7760번님 의견입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죠.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병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대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옷보다 2588.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평소보다 고속도로 정체가 긴 편입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의 정체거리가 평소보다 긴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들어가는 길 가자 부근 밀리고 있고 서인천에서 부평, 부천에서 신월까지 총 8km 구간 평소보다 긴 정체 살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들어가는 길도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무기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려 있고요. 외곽으로는 밀리진 않지만 서평택 일대로 안개가 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려 있고 이후로 판교 분기점에서 밀리고 달래내국에서 한남대교까지도 긴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양재대로는 영곡동 가는 길 구룡터널과 구룡서 앞 사이 2차로와 5차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가 부딪혀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서울의 호남이라고 불리면서 27년간 야권의 텃밭이었던 관악을에 지금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여당이 탈환하느냐, 야당이 사퇴하느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국민몸의 무소속 후보자죠. 정동영 후보 만나보았었고요. 오늘은 새누리당 후보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신환입니다. 네,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실 텐데요. 네네. 이 주민들 만나보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날짜도 다가오고 또 네. 언론이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네. 분위기가 약간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 주민들 표정에서는 또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민심을 피부로 느껴집니다. 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당선되실 것 같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마음을 사야 되겠죠. 네. 진정성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는 까닭은 야권 후보들이 지금 분산돼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정동영 전 국회의원도 출마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동영 후보가 오락가락 하다가 어쨌든 출마를 결심해서 국민들을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다만 지난 3년 전에 19대 총선에서는 네.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 3년 만에 지금처럼 4파 5파 나눠져서 이전 투구하는 모습들이 전체적인 또 정치적 불신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또한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 관악을의 선거가 더욱더 혼탁해지고 자칫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뭐 이념 대결 내지는 중앙 정치에 몰두하는 그런 선거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새정치연합의 후보는 이제 정태호 후보죠. 네네. 그런데 오늘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말이죠. 동교동교에서 네. 선거를 아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결의를 한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네. 뭐 네. 언론을 통해서 예.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뭐 같은 정당에 뭐 여러 가지 분파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예. 같은 정책 노선들을 따르고 뜻을 같이 한다면 당연히 선거는 지원하고 도와야겠죠. 하지만 뭐 지역에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예. 그런 문제들도 함께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선 과정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희철 의원, 네. 의원이 지금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 어쩌냐, 뭐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얘기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설이 있긴 한데요. 네. 또 뭐 마침 또 정동영 후보의 선거 사무소가 예. 김희철 전 의원의 같은 선거 사무소 같은 건물이에요. 물론 예. 같은 사무소는 아니지만. 예, 예. 그래서 일반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뭐 일부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새누리당 후보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어떤 상대가 몇 사람이 나오든지 간에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욕구는 네. 뭐 여기 관악이 27년간 7번에 걸쳐서 무려 야당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지역이거든요. 네. 하지만 뭐 소위 말해서 정 주고 마음 주고 다 표도 줬지만 네. 우리 관악이 변한 게 뭐 있냐 27년간 한 네. 것도 뭐 있냐 이런 네. 어떤 야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관악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국민의 일꾼들을 뽑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 국민의 일꾼으로서 이제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가 가장 적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자, 그러면 네, 물론입니다. 이번 예.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시면서 여러 가지 네. 공약들도 준비하셨을 것이고 내가 왜 이게 반드시 당선돼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말씀해 네.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악은 뭐 정말 많이 낙후돼 있는 지역입니다. 예. 제가 뭐 여기서 초중고등학교도 다 나왔고요. 예, 이 지역에서 지방 정치를 시작으로 해서 10여 년간 정치를 하면서 꾸준히 지역 주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접근을 했고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관악이 안고 있는 교통, 주거, 교육의 문제 그 넘어서 많은 문제들을 네.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제게는 네. 그런 어떤 비전들도 있고요. 특히 우리 관악은 38.8%에 이르는 1인 세대가 있습니다. 예. 서울에서 가장 높은 자치구인데요. 예. 독거노인을 비롯한 젊은 청년층들이 나홀로 가구로 살고 있는데 네. 1인 가구들에 대한 맞춤형 공약들 그래서 그들의 행복들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네. 나행복 프로젝트라고 하는 공약을 제가 발표한 바가 있고요. 나 행복 또- 프로젝트요. 네, 예. 나홀로 가구 행복 복원 프로젝트라고요. 예. 그 줄임말로 나행복 프로젝트라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또한 우리 앞서 말씀드린 낙후돼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건축물들 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 또 공약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국민들께 주민들께 마음을 얻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토박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네네. 원래 그 오신환 후보님의 선거구는 관악을이 아니라 관악갑이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아니, 그거는 좀 말장난 하는 건데요. 예. 사실은 저는 관악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껏 살아온 횟수로만 따지면은 정태호 후보가 얘기하는 네. 30년보다 저는 40년 살았으니까 더 많이 살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살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얼마만큼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 진정성을 갖고 또 관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오신환 네네. 특별법까지 만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물론 27년간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여권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로서 또 큰 관심으로 애정을 갖고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전폭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악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래된 그 주거 지역에 대한 노후주택 그리고 노후 건물들이 아주 큰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재개발 재건축 전혀 안 되고 또 지금 사시는 분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또 서민들이기 때문에 본인들 힘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위험 주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특별히 예산도 투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법을 통해서 접근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관악을에는 싱크홀 같은 거 없습니까? 예, 관악에는 싱크홀 없습니다. 예. 다행이군요. 네. 그런데 뭐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이 늘 선거 공약, 매니페스토를 이제 내놓고는 하시는데 네. 너무 이 현실성이 없는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공약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오신환 의원님 후보님께서 내놓은 공약들이 주민들에게 좀 몇 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반응이 다른 어떻습니까? 방식의 저는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뭐 아시겠지만 야권이 분열돼서 서로 저렇게 공방을 하고 이전 투구하는 모습들과 달리 네. 저는 지금 뭐 주기적으로 1호 공약을 발표했고요. 또 2호 공약도 이미 발표했고 이제 곧 앞으로 3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늘 선거 때마다 정책적으로 주민들한테 선택받겠다고 하지만 선거전은 늘 서로 싸움판이 되는 이런 모양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주민들 모두에게 정치적 불신을 갖고 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네. 또 페어플레이하면서 정책적으로 서로 이렇게 선거를 치러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27년 동안이나 야권에 내놓았던 이제 네. 그 지역구에 도전을 하셨는데 부담도 많이 드실 거예요. 또 호남 네, 출신들이 많다 뭐 이렇게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그렇습니다. 서울의 호남인이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서 어떻게 해서 당선되시고 싶으십니까? 뭐 관악은 지금 뭐 호남의 정서들도 물론 과거 선거에서 계속 많이 이게 투영이 됐는데요. 네. 지금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 이 젊은 층 세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세대 간 투표 성향들도 많이 표출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정성 있게 네. 타겟팅을 해서 그 세대별 맞춤형 공약들을 통해서 네. 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저희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고시촌, 예. 예, 그 서림동 대학동에 있는 그 고시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2017년도에 사법고시가 폐지됩니다. 뭐 강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네. 일단은 그렇게 예, 됐죠. 예. 예, 그로 인해서 그 사법고시를 존치하겠다는 공약을 지금 제가 내놓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예. 사법고시를 같이 병행 존치함으로 인해서 네.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태호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정태호입니다.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시죠, 지금? 예. 그런데 열심히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예, 한 두 가지 정도 반응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 예, 서민 경제 좀 살려달라. 예. 이런 요청들이 많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리 그 정동영 전 의원께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지역은 높은 정치의식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시민들이요. 예.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동교동계에서 예. 선거 지원을 안 넣는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예. 오늘 이제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언론에서 예. 동교동계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걱정거리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문재인 대표하고 또 박지원 대표 만나서 네. 또 잘 풀었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동영 후보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태호 후보냐 이제 야권 후보끼리 경쟁을 한다고 한다면 예. 그 두 사람 중에 내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하실 만한 게 점이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정동영 의원께서 여기 지역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 지역 여론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 오냐? 이게 저한테 던지는 제일 큰 질문이고요. 왜 오냐? 예. 그리고 좀 뭐 명분이 없지 않냐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 제가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예. 뭐 또 지역적으로는 연고가 또 없는 분이 갑자기 오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불만이라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네. 점에서 보면은 좀 뭐 여론조사상으로도 다수 여론조사에서는 뭐 제가 2등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제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야권의 표가 분산됨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예.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 느끼십니까?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이면 왜 낙선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런 걱정들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지금은 이제 초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반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저 중심으로 예. 우리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죠. 결집이 될 것이다. 예, 지난번에도 사실은 지난번 선거에서도 저희 당 후보가 없었거든요. 예. 그때도 뭐 새누리당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네. 결국은 뭐 야권 단일 후보가 됐듯이 이번에는 저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을 통과한 정통성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 저희 지지층이 저를 중심으로 결집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야권 연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야권 연대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이미 뭐 당 대표께서도 야권 연대 없다라고 예.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리고 뭐 제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뭔가 자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그런 걸 또 보여줘야 네. 다음 내년 총선과 또 대선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저도 야권 연대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네. 저번에 당내 경선에서 탈락을 한 김희철 전 국회의원의 지원을 아직은 못 받고 계시죠? 예,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솔직하게. 그러나 뭐 이미 우리 당 차원에서 뭐 동교동 문제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 선당 후사 차원에서 네. 여하튼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 네. 이런 이제 흐름이 생겼기 때문에 저도 우리 김희철 전 의원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네. 도움을 받아내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제가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김희철 전 의원 사무실하고 정동영 후보 그 사무실하고 같다면서요? 같은 층에 있다면서요? 예, 뭐 같은 공교롭게 빌딩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사무실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 지역이 좀 플랜카드 효과가 좋은 지역입니다. 예.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사무실이죠. 네. 자, 새누리당이 오신환 후보는요, 이 무능한 야당, 27년간이나 야당 당선시켰는데, 이거 뭐 했느냐, 회초리를 들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다닌답니다. 예. 정태호 후보님께서는 어떤 공약, 어떤 정책 가지고 승부를 하시고자 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번 그 선거에서 뽑히는 후보는 국회의원은 1년짜리 임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창하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걸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지금 원하는 것은 교통 문제 해결입니다. 교통 문제. 예, 교통 소외 지역이죠. 예. 그래서 교통 소외 지역에서 탈피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경전철 문제죠. 예. 그래서 신림선, 남곡선 이 부분을 뭐 작년 제가 1년 동안도 열심히 뛰어가지고 박원순 시장 여러 번 만났었고요. 예. 그래서 신림선 부분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지고 선거가 끝나면은 네. 좀 가시적인 게 나타날 것 같고 네. 남곡선 부분은 지금 국토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것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통 문제 가지고 승부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 뭐 꼭 그것만은 아니죠. 저는 뭐 예. 교육 문제와 예. 또 저희 지역은 골목 상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 문제가 있고요. 소상공인 문제. 특별히 대학동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 폐지되면서 거의 공동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시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사법고시 존치를 요구하고 있죠. 예.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말 그대로 백천에서 용나는
네. 그런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로스쿨과 사법고시가 병행하는 게 맞다. 그런 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제가 봤어도 제가 또 개정안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사법고시 존치 문제에 뭐 찬반 의견이 법조계에서도 많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이제 대한변협에서 지금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지역 주민이 존치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네, 뭐 주민뿐만 아니라 이미 그 대한변협에서도 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지역 주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 놓고 보면은 고시촌이라는 것이 예. 그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으로서는 상징적인 그런 지역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사법고시 존치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청렴 공약도 발표하셨던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에는 이제 1인 세대도 많고 특별히 또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한 많을 때는 5%, 적을 때는 3% 정도 숫자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특히 청년 고용 문제 네. 이런 걸 위한 공약이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어제 청년 고용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야권 연대는 없다고 하시고 이제 끝까지 이제 나가 보실 것 같은데 이 당선이 되시려면 어떤 점을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우선은 저는 역시 이 지역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이 아주 강고한 지역입니다. 상당히 폭이 넓고 그런 지역인데 우리 지지층들을 일단 결집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원들을 비롯해서 지지층이 어떤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이 필요한 건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예. 현재의 박근혜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의 실패 네. 그리고 정부 운영의 어떤 독단성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경고가 있어야 된다. 네. 라는 여론이 또 조사를 해보면은 반 이상이 나와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뭐 선거에 있어서의 구도 아젠다가 되겠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저희 지지층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꿈을 잘 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정동영 후보 측하고 접촉이나 이런 건 일체 없으신 거죠? 뭐 저는 없고요. 뭐 행사장에서 가끔 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 관악을에는 뭐 싱크홀 같은 거 없다면서요? 네, 여기에 뭐 특별히 싱크홀은 없는데 예. 서울시 자료를 보면은 싱크홀의 큰 원인이 하수관로나 상수관로 무수로 인한 원인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지역도 뭐 그런 데서 뭐 연애가 되는 수 없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감사합니다. 관악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태호 후보였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 새도시 한양 수자일.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네,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인데요. 9159번님께서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세금으로 인양하는 건 한편으로 아깝다고 생각되지만 인양해서 안전교육의 교구와 불감증을 깨우는 종이 된다면 그리 아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시고요. 1811번님께서는요. 사고 주체가 따로 있는데 수백 수천억
국민 세금을 쏟아 부어서 인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은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도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